예, 여기는 광화문 해치마당 지하의 지하 도로인데요. 지하 보도인데요. 광화문역입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농성을 한 지가 300일이 다 되어 갑니다. 내일이 정확히 300일째 되는 날이고요. 앞에 있는 이 영정 사진은 작년 10월에 연이어서 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들의 영정을 이렇게 모신 겁니다. 작년에 34살 된 김주영 씨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입에 스틱을 물고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고 손으로는 휠체어 조작을 하지만 주된 동작은 주로 입으로 스틱을 물고서 하던 분이었어요. 혼자서 살면서 장애인 단체에서 일도 하고 활동도 열심히, 인권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영화도 찍었었습니다. 독립영화도 찍었고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고 이랬던 분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살던 분인데 작년 10월 26일 날 새벽 2시경에요. 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입에 스틱을 물고 119에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휴대전화로. 그게 세상과의 마지막 소통이었고요. 대피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에 혼자서 앉지를 못해서. 그래서 화재 속에서 질식을 해서 작년 10월 26일 새벽 2시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친구는 워낙에 열심히 살아남고자 자립생활을 하고자 정말 열심히 살았던 친구고요. 이 농성장에도 많이 같이 와서 함께 투쟁을 했었던, 우리의 투쟁에 되게 앞장섰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모든 버스를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자상버스로 바꿔달라는 요구도 했었고요. 그리고 부양의무제 이 악법을 폐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운동도 열심히 했었던 우리의 동지였습니다. 이 친구가 죽고 3일 지나서 파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11살짜리 장애를 가졌던 11살짜리의 이 박지훈 군인데요. 이 아이를 돌보던 누이가 13살 박지우 양이었습니다. 이 둘이 부모는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집을 비운 사이에 누이가 동생을 돌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화재가 나서 누이가 동생을 데리고 대피를 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둘 다 질식을 했고요. 며칠 지나서 결국은 둘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연이어서 발생을 했고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돕는 제도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돕는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제도가 너무 양이 적어서 잠잘 때는 누가 돌볼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휠체어에 앉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김주영 씨가 죽은 거고, 이 두 아이들은 이 제도가 너무 본인 부담금도 내야 되고요. 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에 이 서비스 양이 되게 적어요. 근데 가족들이 이 누이에게 아이를 맡기고 가족들이 생계에 나간 사이에 이런 사고 참변을 당한 건데요.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이렇게 자립생활을 하는 성인 장애인이나 혹은 이렇게 좀 가정 환경이나 어떤 주변의 환경이 더 열악한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보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연이은 사망사고는 활동 지원 제도가 부실한, 잘못되어 있는 문제들을 증명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나라처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서명도 해주시고 이 내용들을 많이 알리고 계셔서 조금씩 제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광화문 해치마당 지하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무기한 농성장인데요. 오늘이 299일째입니다. 내일 6월 16일이 되면 정확히 300일이 되는데요. 작년 8월 21일 날 폭우가 쏟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 8월 21일 이곳에 처음으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렇게 평화롭지 않았고요. 경찰들과 영무원들,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농성을 하지 못하도록 많이 몸싸움도 무려 12시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저희 장애인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 작년 8월 21일부터 어떤 탄압이 있건 날이 춥건 비가 오건 저희는 이곳에서 계속 농성을 했고요. 지금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시민들에게 선전도 하고 우리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는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300일의 투쟁이 헛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지금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도 이미 밝혀진 바가 있고요. 올해 국정과제로도 장애등급제 폐지를 하겠다라는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가 될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더 무섭고 더 나쁜 제도로 개악을 할지,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처럼 개인의 환경과 욕구를 감안한 보다 나은 제도로 개선이 될지는 지금부터의 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양의무제 폐지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개인의 빈곤 상태를 보지 않고 부양의무자라고, 쉽게 말해서 가족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가족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사실은 정부의 지원을 전혀 못 받는 구조입니다. 이게 부양의무제라는 악법인데요. 저희는 이것을 폐지하자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계신데도 정부에서는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재작년에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노인분들이 자식들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노인들의 최저생계비 이하의 기초생활수급비인데요, 한 달에 40만원, 50만원도 안 되는 그 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생계비까지도 깎이는 거예요. 가족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혹은 아예 박탈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노인요양시설에 계시던 분들이 자살을 하고, 사위가 땅을 샀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당해서 자살을 하시기도 하고,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악법을 없애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장애인들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노인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가난한 분들, 많은 빈민들에게 이 제도는 너무나 절실합니다.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악법이 완전 폐지될 때까지 이곳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올해 300일이 됐는데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는 좀 완전 폐지가 될 때까지 저희는 싸울 계획이고요. 장애등급제는 50% 이상은 온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일단은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부양의무제는 아직도 답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끝까지 싸워봐야죠.